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쁘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오래 살다 보니 저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15분이 주어졌어요. 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이어서. 네, 제가 머리 회전이 가장 빠를 때는 남이랑 싸울 때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이랑 싸우러 온 게 아니라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드리려고 해요.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려동물로 그 주제를 국한시키고 싶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지 않게 떨리는데요. 심장이 터질라 그러네요.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한 4년 전인가요?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마치고 엄마와 약속한 대로 강아지를 집에 들이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 아이예요. 다비라는 아이고요. 정말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아이가 다비라는 아이고요. 그렇게 다비라는 아이를 처음 키우게 된 게 제가 사람이 아닌 움직이는 생명체를 접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서 대학교 1학년 때 텔레비전을 무심코 돌리다가 TV에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개였어요. 컸거든요. 백구로 추정되는 아이가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을 멈추고 보고 있는데 주인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백구를 철장 안에서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빼냅니다. 그 개는 산책 나가는 줄 알고 너무 신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아저씨를 쫓아가는데 어느 한 귀퉁이를 돌아서 그 백구 아이에게 목에 밧줄을 감고 바로 목을 매다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강아지 개가 목숨이 아예 끊어지는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죽음을 무엇을 통해서든 그렇게 목격하게 된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놀랐던 건 제가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청자 게시판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때 다큐멘터리였고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저의 행동에 대한 타당성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지하고 몰랐던 것에 대한. 근데 보면 볼수록 자괴감에 빠졌고요. 그러다가 생명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물보호협회라는 것인데요. 20살 때 동물보호협회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13년째 동물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통이 났어요. 우와, 많죠. 동물보호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 혼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실은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교 때. 클래식 전공이었는데 성악과 사람들이 굉장히 육식을 즐겨해요. 육식뿐만 아니라 가리지 않고 먹죠. 몸이 아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 음식들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동물보호협회에 가입을 해서 개뿐이 아니라 소, 돼지, 닭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도축되고 도살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서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이 정보를 누구랑이라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먹는 우리 성악가 친구들에게 자료를 이만큼 들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 참 좀 알고 먹자, 좀 덜 먹자,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보자. 우리는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네, 저 혼자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았고, 심지어 반박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10대 1로 싸워도 보고, 네, 졌죠. 물론. 네, 그때는 그게 제 영역 밖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굉장히 외로운 나날들 지나고 그냥 혼자 외롭게 정부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에 탄원서를 진짜 한 1000번은 넘게 탄원서를 썼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외롭게 많이 운동을 했어요.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그러다가 제가 음악대학을 다녔는데 어느 날 끝나고 집에 가려고 보니까 도로에 막 하얀 털이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바닥에 막 엎드려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차 밑에 굉장히 작은 비둘기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다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옷으로 감싸서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조류는 처음이었어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안고 있는데 계속 몽글몽글 하니까 두려웠지만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기겁을 하셨어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얘기를 하셨지만, 네, 꿋꿋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생동물은 처음 구조를 해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협회 이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제가 비둘기를 데려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동물병원에 가도 이게 조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는 거의 10년, 13년 전이랬으니까 그때는 동물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정도는 집에서도 케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잘 먹으면 야생동물들은 자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잘 보살펴 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박스를 놓고, 예, 비둘기를 돌봐줬어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배둘기라고. 야생동물을 집에 데려와서 키우면서 첫 번째 걱정됐던 건 세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병균 덩어리. 근데 그 협회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연에서 그렇게 더러워진 아이들보다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이 더 더럽다고. 네, 역시나 저희 뭐 강아지, 뭐 저희 식구들 아무도 뭐 어느 병 하나 걸리지 않고, 네, 며칠 날을 지새웠고요. 야생동물을 돌보면서 또 느꼈던 건 모든 살아있는 것은 교감이 되더라고요. 네, 교감이 되고 그 배둘기랑 저랑 되게 잘 통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손도 막 물고, 제가 준 OS만 먹었거든요. OS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주는 빵만 먹고, 그래서 굉장히 잘 교감하고 즐겁게 지내고, 엄마가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베란다 문을 열고 새 집을 지어주셨어요. 배둘기에게. 네, 옆에서 직접 보니까 좀 안타까우셨었나 봐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배둘기는, 네, 4일째 되는 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네, 박씨라도 물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게 계속 외롭게 혼자서 동물보호 운동을 혼자서 소소하게 이어갔었던 것 같아요. 선배가 잦은 출장으로 일주일 이상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밥을 이만큼 주고 출장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쳐들어가서 동물보호법이 위반이 됩니다, 선배님. 네, 이게 이렇게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제가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우게 됐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역시나 또 기겁을 하셨고 참새를 구해준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결국 달라진 건 저희 부모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데뷔하고 나서도 뭐 열심히 혼자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네, 가수 이효리 선배님이신데요.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이 낮은 생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좀 일깨우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제가 10년 동안 막 죽어라 막 온몸을 불살라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네, 이효리는 이효리더라고요. 이효리 씨께서 목소리를 내주니까 많은 분들이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사실, 네,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고통받는 동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접하게 돼서, 네, 일파만파 퍼졌어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저도 그러면서 뭐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키우고 같이 열심히, 네, 동물사랑, 생명사랑 콘서트도 열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조금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구나,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정말 쉽게 취하고 버리는구나, 그렇구나, 걔네 못됐네. 이 정도에서 그냥 뒷짐지고 판단하는 거에서 끝나시더라고요. 아무도 앞장서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외로운 또 사투를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끼리 모이면 동물 보호를 하는 저희 팀들이 또 있거든요. 모여서 많이 신세 한탄도 하고 해요. 아직 세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아파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동물농장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준팔이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네, 거식증에 걸려서 몇 달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있던 아이였는데 사랑을 주고 하니까 지금 엄청 돼지가 됐는데요. 네,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단하세요. 정말 천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예뻐요? 정말 힘드시죠? 정말 힘들어요. 네, 제가 강아지 3마리, 고양이 3마리를 입양을 해서 6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네, 강아지 다비, 방울이, 빠삐, 네, 아르, 타샤, 준파리 이렇게 6마리인데요. 강아지 3마리는 어머니께서, 네, 걷어가 주셨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지금 고양이 3마리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평생 철들지 않는 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은 그래도 크기라도 하지, 의식이라도 생기지, 동물들은 정말 갓난아기처럼 돌봐줘야 되거든요. 고양이 3마리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털도 엄청 빠지고요. 제 옷에 다 털이에요. 네, 얼굴에도 다 털이 묻어있고, 정말 밥도 많이 먹고 싸기도 많이 싸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 저희가 쉬워서 하는 일 아닙니다. 네, 누군가 휴지를 버리면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누군가 치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께서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취하고 지배하라고 준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잘 보살펴보고 같이 한번 더불어 잘 살아가는 법을 한번 배워보렴 하면서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사회가 척박해요. 그쵸? 살인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 나의 행복, 나의 이기심, 나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는 조금 나눠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나보다 낮은 자, 보다 낮은 생명, 우리가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는 생명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입양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막 갖다 데려다 치료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너무 발전했고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가장 낮은 생명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주로 남자를 고를 때 그걸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네, 나보다 낮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무지하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가 같이 성장한 만큼 우리의 인격도 이제 성장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갑의 횡포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나보다 보다 약자에게, 보다 낮은 생명에게 갑질을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요.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행복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전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소외계층의 사람들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에게 우리가 이제는 따뜻함을 베풀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같이 도와주셨으면 더 우리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